어제 내가 추천사를 썼는 책에 곧 한 달 후에 서점에 깔릴 겁니다. 그 추천서 쓰는 책에 중간 대목이 나옵니다. 나오면 꼭 한번 사보세요. 그 책에 영국의 브레인 과학자인데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많은 연구 그룹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 굉장히 읽을 만한 책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대략 그 히틀러나 그 스탈린 때 후속 유전학이 뭐요? 그때는 뭐라 우생학이라 그랬죠. 인종 계략한다 그랬죠. 예. 그게 굉장히 범람을 했어요. 정치적인 독재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게 이제 일부 살아남은 게 식물에서는 무제한적으로 살아남아 있어요. 뭐죠? 품종 개량으로. 됐죠? 옥수수라든지 뭐 하잖아요. 전부 다 GMO 식품이 바로 유전자 변형이잖아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인간한테는 윤리기 때문에 그걸 못해요. 됐죠? 그런데 그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히틀러나 스탈린이 인간의 형질을 막 바꾸려고 막 그래갖고 지탄을 받았는데 그러다가 어디까지 지탄을 받느냐 하면요. 한 달 전에 DNA 발견했는 예, 왓슨이 돌아갔었어요. 아셨어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원래는. 이게 분자세포 생물학 인류의 거대한 물꼬를 연 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바로 12월 달에 아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기사 찾아보세요. 예, 11월 달, 11월 말쯤이에요. 내가 그 기사를 봤는데. 그 사람이 미국의 그 유명한 연구소의 생물학 소장으로 있었어요. 그런데도 발언 한마디 잘못해서 소장이 잘렸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한동안. 수당직도 잃어버리고 이 세계적 학자가 뭐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호기는 지능이 낮다. 우성학적 발언이죠. 그들 잘라버렸어요. 그 대단한 노벨상. 그 사람 잘리고 나서 먹을 거 없어갖고 자기 노벨상 메달을 예, 경매에 내놓은 거예요. 그때 미국 어떤 재벌이 생각 있는 재벌이 사갖고 그래도 당신이 인류 역사에 한 획을 건 발견을 한 사람인데 이거는 당신 거니까네 그 사람이 비싼 돈을 사갖고 다시 와서한테 돌려줍니다. 찾아보세요. 네, 우리 저 누구야? 그 좀 그 찾아 올려주세요. 박 선생님 이야기. 예. 그 왓슨조차도 이 비밀을 거의 다 본 이 사람조차도 우생학적 발언을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뭐라 그러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지금 학문에 동의했습니다. 스탈린 그나 그 히틀러 있을 때 1940년도 50년도 이때는 우생학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범람했어요. 위험해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세계적 학자도 말하면 잘못 그냥 잘려나갑니다. 이 분야는. 그런데 지금 동향은 어떠냐 하면 다시 유전자로 돌아옵니다. 염주세나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요즘 나도 유전학적으로 많이 돌아왔어요. 학력이 아니고. 그동안에 이제 브레인과학이 신경가소성이다, 후성이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네 모든 게 우리 학습한 대로 따라간다, 바뀐다 이러는데 no, 안 바뀝니다. 대부분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증명하잖아요. 나도 그렇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 해줘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 막 따따붙다 하지만은 사람은 거의 안 바뀝니다. 얼마나 안 바뀌느냐 하면요. 캐릭터가 개성이 유전될 확률이 43%입니다. 유방암이 유전될 확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유방암은 유전이라는 거 대부분 다 알잖아요. 엄청난 유전을 다 알고 있죠. 캐릭터는 그보다 더 강한 유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심리학이든 뭐든 상당히 다 유전 쪽으로 돌아왔다는 걸 내가 바로 책이 요즘 최근에 제가 추천해서 쓴 책들은 대부분 그런 책들입니다. 지금 국내 번역되는 책들이 학문의 이 패턴이 바뀌는 게 최근 한 10년 사이에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이러면서 그쪽 책이 많이 번역됐어요. 그런데 최근 3년 사이는 생물학 버전은 다시 유전자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가 그동안에 아니 사람 추적하게 안 바뀌어 이런 것들 경험적으로 많이 봤는데 뭐 교육을 하면 바뀐다는 이런 이야기가 지난 3에서 팽배해 왔는데 지금은 물론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면밀히 들여다봤더니 유전자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쪽입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더 공부를 해보면 유전자는 안 바뀌는데 거기에 파생되는 많은 현상들이 그 현상들이 뭐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 어,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어떤 식으로 받는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그 모든 걸 90% 아는 존재가 뭐냐면 저 오늘 여러분들 진짜 좋은 걸 하죠. 이 비행기입니다. 여 이제 DNA입니다. 모든 출발은 DNA요. DNA에 착륙하는 이 비행기 이름이 뭐예요? 잘 들었어요. 우리 진핵세포를 이해하려면 이 DNA만큼 중요한 게 야요. 이게 바로 트랜스펙타 전사인자란 말이에요. 오늘 좀 전사인자란 말을 삼죠. 이 말은 굉장히 통칭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다 잊어버렸어요. 실체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DNA하고 전사조절인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 트랜스크립션 팩터라 불러요. 그러면 이게 자 우리 약 선생님도 그렇게 이게 단백질 복합체인데 단백질 한 몇 개 정도가 이 홀 엔자임이랑 몇 개 정도 붙었을 것 같아요. 이게 잘 들었어요. 이거 다 있어요. 이게 독립된 저 단백질 하나가 아닙니다. 이게 몇 개냐면요. 서브 유닛들하기보다는 어떠냐면요. 요게 많게는 한 100개까지 붙습니다. 썼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걸 내 책에 김원 생, 박성희 쌤, 이 부분 내가 전사조절린 제가 몇 페이지 걸쳐서 그림을 다 그려놨으니까 그거 다시 이번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본체가 와서 붙어요. 본체는 되게 적은 거예요. 딱 이게 본체 코어가 있어요. 코어가 붙는 부위도 있어요. 이게 타타박스라 불러요. TA 해갖고 한 7개 되는 요 이빨이 있어요. 그 이빨에만 들어와서 붙어요. 됐죠? 요게 붙으면 그 다음에 여기에 액세서리가 붙는데 이 액세서리가 몇 개냐면요. 이게 한 100개쯤 붙어요. 액세서리가 적은 게 아니요. 이런 게, 자, 이렇게 더덕더덕 붙어요. 이런 게 한 100개 정도 붙어요. 이만큼 붙어요. 아시겠어요? 오늘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실체는 요 DNA하고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잘 떴어요. 자, 그러면 이걸 열었어요. 열었는데 이거 자 한마디로 해서 아미노산이 1000개인 단백질 같으면 이 이빨이 몇 개요? 3000개 이빨 열어야 되죠. 지금도 잘 떴어요. 이 3000개 이빨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자 우리가 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만든다 합시다. 그러면 글로빈은 알파 유니트, 베타 유니트, 알파 1, 알파 2, 베타 1, 베타 2, 4개 유니트로 해요. 사량체요. 하나당 400개 정도예요. 4, 4, 16, 1600개로 되어 있어요. 아. 자 그러면 그 1600개 1600개 아미노산 같으면 요 이빨은 몇 개요? 그 1000개를 합시다. 1000개 4,800, 이빨이 4,800, 예, 4800 300. 되잖아요. 지금 잘 들었어요? 그 4000, 뭐, 1000개를 합시다. 간단히. 1000개의 이빨이 잘 들었어요? A라는 단일한 단백질 종류, 뭐, 많죠? 대표적인 단백질 하나만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뭐, 너무나 많지. 글로빈, 그 다음에, 지난 일요일 날, 2주 전에 일요일 날 4시간 강의, 5시간 강의했던 바로 안티바디, 전형인 단백질. 안티바디는 아미노산 몇 개예요? 롱체인이 450개, 네, 500개쯤 되고, 200, 숏체인이, 라이트 200. 체인이 110개예요. 그러면 400, 500개짜리 2개, 110개짜리 2개, 그럼 1400개 되잖아. 1200개쯤 되잖아. 따라오시나요? 대부분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3000개 이빨 열려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하나 구체적으로 강의했으니까, 자, 안티바디, 안티바디 롱 체인을 헤비 체인이 500개 아미노산이잖아요. 그럼 500개 아미노산 같으면 그 하나의 단일한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면 그 500개 아미노산이 1500개 염기잖아요. 됐죠? 1500개 염기가 어떻게 분포하는 게 잘 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입에 거품 넘어져야 돼요. 생명의 신비이었어요. 1500개의 이빨이 요거에 150개, 요쪽에 20개, 그 다음에 이 끝에 20개. 이 전체가 몇 개인데? 32억 개 중에, 잘 들었어요? 저쪽에서 12개, 저쪽에서 200개, 저쪽에서 37개. 이렇게 분포한다는 거예요. 내가 영화도 안 보고 공부가 재밌어 갖고 뭐 이거 공부에 그냥 하는 이유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공부할 때마다 그냥 말 그대로 오마이센스가 매일 나와요. 보여줄게요. 그게 어떻게 나와? 자,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통 물론 엄밀히 하면 32억 개가 아니고 염색체 23개잖아요. 23개 같으면 대략 염색체 하나당 몇 개 되면 1억 개 정도입니다. 1억 개 정도 염기에 자, 1000개의 아미노, 1000개의 이빨이 어떻게 하나의 단백질을 만든 1000개 어떻게 분포하느냐면 요 끝에 1억 개 중에 요 끝에 200개, 요쯤에 300개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이는 수천만 개의 염기가 있어요. 따라오시나요? 그러면 요거 있는 거하고 요거 있는 것만 카피해야 돼요. 재봉틀을. 그러면 재봉틀이 어떻게 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입에 거품 물어야 되지. 요거서 염기 쫙 해갖고 100개 MR을 바뀌고 그 다음에 건너뛰고 갖고 이쯤 와갖고 200개 바꾸고 그걸 다 빼내갖고 결합해갖고 안티바디의 헤비체인 만들어야 돼요. 따라오셨나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까요? 첫 번째 난관은 뭐냐면요. 지금 요 사이에 이게 몇 개 있다 그랬어요. 이게 잘 들으세요. 이게 어떻게 이게 진짜 입에 거품 물고 넘어질 일인데 이게 관계 있잖아요. 이게 몇 개예요? 이게 1000만 개 오다 있잖아요. 됐죠? 대략 100만 개를 합시다. 자, 이거 뭐 그냥 100개를 합시다. 이게 100개가 있어요. 100개가 이렇게 있으면 자, 우리가 만드는 그 단백질의 그 부위는 요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염기가. 아니야. 요 사이에 있는 게 아니고 요렇게 팽팽하게 있는데 요것도 있고 요거도 있고 요쪽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자, 재봉틀이 이제 딱, 여 붙어야 돼요. 재봉틀이 여 붙어야 돼요. 근데 재봉틀이 붙으려면 무조건 이게 열려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일단 여기서 열렸다 합시다. 여기서 열렸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1000만 원짜리 잘 들었어요? 요거 열려가 붙었어요. 근데 다른 거는 다 붙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오셨나요? 여는 안 열렸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이거 넘어가라는 게, 이게 재봉틀이요. 재봉틀이죠? 그런데 지금 요거 있는 단백질을 인출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가는데 이까지 갔는데 이게 제목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어서 막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보세요. 뿅 이걸 이빅션이라 그래요. 이 과정 3년 전에 내가 강의 다 했습니다. 찾아보세요, 박선생님. 이빅션을 이 과정이 한 5가지 그 경우가 있어요. 요게 쇽 하고 빠져요. 빠지면 일단 이중나선이 나오죠. 나오면 이게 쫙 가요. 근데 잘 들으세요. 여기에 내가 단백질 하나 만들려면 이 장애물이 몇 개 있느냐 하면요. 장애물이 한 100개쯤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100개가 있는데 자, 이걸 동영상으로 보면 여러분들 진짜 기절해 버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요. 여기에 실패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에 실패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있다 합시다. 자, 여기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쭉 이제 이게 재봉틀 작 이렇게 나가는 거야. 됐죠? 나가면 먼저 2개 동시에 빠지면 안 돼요. 야가 잘 들어요. 슉 하고 빠져줘야 돼요. 그럼 펼쳐졌죠? 그럼 나가죠. 그 다음 야가 또 빠져줘야 돼요.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전사하는 단백질이 부분이 이게 촘촘하게 일렬로 있다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일렬로 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장하는 거야, 말 그대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 이렇게 있다가 이쯤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건너뛸 수도 없고 난감한 거예요. 자, 이것도 3년 전에 강의한 노트를 찾아보세요. 방법이 있어요. 타임머신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혹시 아는 사람? 네, 그 유상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그렇지. 네, 루프를 만들어 버려요. 자, 네, 이게 우주론의 자 타임머신 SF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버려요. 이렇게 해갖고 요 부분의 DNA를 요 부분을 탁 잘라버려요. 올가미 자르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거 작년도 보여줬잖아. 그 동영상 기억납니까? 이 부분이 링을 딱 해줘 버려요. 그거 보면요. 아,
그래서 자, 요약해 드릴게요. 책 한 권 안 봐도 돼요. 이거 하나면 끝나요, 저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다른 이야기 해줄게요. 자, 이 이빨이, 우리 DNA가 이빨이 32억 개요. 요거도 32억 개, 요거도 32억 개요. 64억 개요. 그래서 요걸, 요 두 개, 요 위에 이빨하고 아래 이빨 하나하나씩 이렇게 딱 맞아진 요 한 쌍을 부른 이름이 뭐예요? 이거 그 유명한 베이스 페어예요. BP라 불러요. 그 30여 개 쌍이 있는 거예요. 따라오시나요? 됐죠? 그러면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이빨, 이 30의 이빨의 기원이 황당하다는 거예요. 이게 반 50%가 바이러스 박테리아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진짜 섬세해. 이 이빨이 예, 처음에 누구한테서 왔느냐 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왔어요. 내가 바로 요거 바로 며칠 전에 또 강의를 했어요. 자, 큰 세포한테 미토콘드리아 어떤 박테리아, 알파 프로테인 박테리아 잡아먹겠어요. 소화가 안 되고 어떻게 됐냐면 그 미토콘드리아 갖고 있던 DNA를 자, 지금 김 선생 미토콘드리아 DNA 염기가 몇 개예요? 내 책에 있어요. 그건 암기하라 그랬죠. 지금 16,500개. 그거, 예, 기억. 16,000개. 대략 10,000개 오다를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잘 들으세요. 일반적으로 박테리아들은 우리 그러니까 박테리아들, 일반적 박테리아는 염기가 몇 개예요? 약사 선생님들.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럼 코로나19의 염기가 몇 개예요? 게놈에. 이렇게, 김강수 선생님 몇 개요? 천, 이건 내 강의 때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코로나19의 게놈이 뭐예요? RNA잖아요. 그 RNA 염기 개수가 몇 개예요? 예, 3만 개요. 정확히 몇 개냐면 29,903개예요. 근데 그까지 다 기억해요. 3만 개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김현생, 우리 미토콘드리아 염기가 몇 개라 그랬어요? 16,000개라 그랬죠. 네.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박테리아잖아요. 박테리아보다 바이러스가 1000분의 1밖에, 100분의 1 정도밖에 적잖아요. 근데 그 바이러스조차 염기가 3만 개 오다인데 미토콘드리아 어떻게 10,000개밖에 안 되느냐고요. 잘 들으세요. 그러겠죠. 기본적으로 박테리아는 염기가 몇 개냐면요. 10만 개 오다입니다. 잘 들었어요. 그럼 기억해놔야 돼요. 우리는 염기가 몇 개요? 30억 개요. 박테리아는 염기가 10만 개 오다요. 근데 지금 10,000개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10만 개 오다면 99만 개는 버렸다는 거예요. 저 어디 버렸어요? 텐션. 바로 핵 DNA에다 갖다 심어버렸다는 거예요. 음, 오늘 새벽에도 내가 챗GPT한테 그 기원을 계속 따져 묻고 작업하고 있어요. 하나 다 밝혀져 있어요, 지금. 옮겼어요. 잘 들었어요? 그러면 그 미토콘드리아만 옮겨준 게 아니고 우리가 많은 감염, 수억 년 동안 감염되면서 우리 DNA에 외래 DNA가 옮겨진 게 몇 개냐 하면 이 32억 개 중에 한 40%가 외래 DNA. 그걸 가장 중요한 부른 이름이 뭐냐 하면 트랜스포존이라 불러요. 뜻밖의 적었어요. 지금부터 시간 없이 대기 중에. 그 트랜스포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롱 인터스티셜 뭐라 그래요? 혹시 아는 사람? 나 갑자기 LSI하고 있는 게 있어요. LTD하고 몇 가지 있어요. 그게 반복되는 염기 서열이요. 그다음 대표적인 거. 넌 코딩 뭐죠? 넌 코딩 RNA. 그 다음에 서큘러 RNA 기원이 바로 트랜스포존이요. 그 트랜스포존은 전적으로 외래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심어준 우리 DNA의 구성 요소입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박테리아와 입작품입니다.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키메라 모자이크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보냐? 잘 들었어요. 지금부터. 자, 코로나19 때 내가 강의했던 걸 다시 설명드릴게요. 코로나19, 자, 우리 DNA 32억 개 중에 거의 반이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심어준 볼모들이에요. 볼모란 말 알죠? 포로들이에요. 포로가 됐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된 거예요. 법률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평화시대는 아무 집 살아가요.
가들이 단백질을 다 살아가요. 근데 자, 여기서 요 10개 되는 이빨은 A라는 박테리아가 예, 만 년 전에 우리 세포에 들어갔고 우리 조상한테 와서 심어준 거예요. 예를 들어 주면. 그런데 만 년 후에 그 박테리아가 다시 우리 쳐들어온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요거 박해주는 야들의 조상들이 왔잖아요. 그럼 야들은 누구를 응원하겠어요? 누구 편을 들겠어요? 네, 어렵게 이야기 할게요. 저 남미에서 일어난 일이 뭔지 알아요? 남미에서 월드컵 경기를 하면 할아버지 세대들은 자기 모국인 대부분 스페인이나 영국이나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왔잖아요. 그 사람들은 포르투갈, 저 스페인을 응원해요. 근데 아들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남미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남미 자기 나라를 응원해요. 요거 정확 같은 비유입니다. 바로 야들이 예,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우리한테 들어서 포로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거 심어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자기 본국에서 나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럼 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야, 우리는 단지 포로가 돼갖고 이쪽에 항복해 있을 뿐이지. 우리 원고향은, 우리 아버지는 저 사람들이야. 됐죠? 그럼 야들이 전쟁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 자기 본국에서 오니까네 야들이 탈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평화시대는 어떻게 됐나 하면요. 평화시대는 전쟁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이 우리 DNA가 야를 다 감시를 해요. 야들은 적국의 아들들인데 내가 포로를 잡았기 때문에 위험한데 지금 평화시대니까 잘 다독거리면 우리나라 국민이 돼요. 세금도 내고 잘 살아가요. 국방 의무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쟁이 나면 야들은 자기 본국의 편을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코로나19의 본질입니다. 그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요. 요 부위가 DNA 박혀 있잖아요. 그럼 요 부위에 해당되는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죠. 따라오세요. 그 단백질이 보통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그 단백질은 가급적 인출을 안 하도록 만들어 놔요. 그렇겠죠. 가들은 더 단백질 만들면 상황에 따라서 투석편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단백질 안 만들고 싶으면 간단해요. 며칠 요다가 내시. 며칠 내신 점만 찍어주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야는 평화시도면 씻어내면 돼요. 얼마나 편해요. 일기장이에요, 일기장. 야, 저거. 이거 안 돼. 너 조심해. 그러니까 점만 찍어 두는 거예요. 됐죠? 내가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여기에 그게 뭐냐면, 이거는 뭐, 정치 문제가 아닌, 약간 정치학 역사적인 건데, 한번 찾아보세요. 6.25 때 우리나라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해갖고, 갑자기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다가 저 빨치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야기들 다 들어봤을 거야. 지금 아버지 세대들 70대, 80대 다 알아요. 그게 뭐냐 하면 남노당이 남한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쪽으로 살짝 아예 공산주의로 넘어간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이 사람 빨치산 뭐 하고 뭐 복잡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좀 도우고 뭐 이렇게 와중에 막 그 무력 시위도 있고 좀 도와주다가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그 이름이 있어요. 내가 갑자기 기억나는데 그 사람들을 다 알아요. 자진 신고를 하면 내가 최근 조사하다 봤더니 내가 아는 어떤 유명한 문인의 그 부친도 그거더라고. 그 이름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갑자기 기억 안 나네. 그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고도연맹? 그렇지. 안에 보도연맹이요. 그걸 이해하시면 이걸 정확히 이해해요. 보도연맹이란 말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공산주의자들은 아닌데 자기 뭐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 그쪽 운동하니까 좀 도와주다가 그렇게 된 사람들을 이승만 정권 때 다 신고를 하면 다 이렇게 무난하게 다 살아가게 하고 그 중에는 도지사도 나오고 누구야 보도연맹에 있는 사람 중에는 국회의원도 나오고 다 그랬어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갔어요. 그런데 전쟁이 딱 나버린 거예요. 6.25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군이나 막 우리나라 사람 막저 이승만 정권에서 어떻게 했냐면 여들은 완전히 공산주의자들은 아닌데 공산주의자를 도와주기도 하고 이러니까네 의심스러운 사람을 평화시대 때는 그냥 뭐 같이 국회의원도 나오고 도지사도 나오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수십만 명이 넘습니다. 그게 전쟁이 나버리니까 상황이 되게 위험해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확 요 개념입니다. 평화시대는 문제 없어요. 그 사람들 국회의원들도 도지사 나왔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쪽에 사람이라 밝혀도 어떤 불이익도 안 받아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됐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사건이 우리나라 역사에
바로 요 사건입니다. 바로 그게 코로나19를 이해하는 가장 정확한 비유입니다. 비유가 아니고 그겁니다. 요거에 있는 야들이 적국의 포로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이 된 거예요. 세금도 내고 여기서 정치가도 나오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야들이 자기 본국을 편을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들어는가 잘 들으세요. 야들이 여기서 빠져나오진 않아요. 우리 국민이 됐어요.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요 속에 살아가면서 야들이 세금도 내고 다 하는데 야들이 단백질을 고말이 세포 보존하고 단백질을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때는 야들이 그러나 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만약에 안기부나 이런 데 취직 안 시키겠죠. 우리나라에서도. 따라오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데는 국가 정보를 다루는 데는 가급적 취업을 안 시키겠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런 부위에는 메틸기를 딱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딱지를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시대는 훅 보면 날아가니까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붙여놨는데 잘 들으세요. 붙여놓으면 요게 단백질을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죠. 그러니까 아무 작용을 안 하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 걸 트랜스포존이라 그래요. 근데 전쟁이 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너무나 상황이 급박하니까 이 메트리기가 떨어져 나가버려요. 이 안전장치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안전장치를 2중, 3중 해놨는데 메트리기도 떨어져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메트리기가 떨어져 나가니까 요거 전사조절 인자가 앉을 수가 있죠.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주르륵 해가 단백질 만들어지죠. 잘 따랐어요. 이어서 만드는 단백질에도 우리가 진화 과정에서 간단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어서 만드는 단백질에도 좀 냄새가 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됐죠? 야들은 이렇게 만드는 이 단백질은 그동안에 인출됐어요? 안 됐어요? 거의 안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도 이 단백질이 우리 DNA가 만들긴 한데 야들은 뭐가 좀 이상해 라고 그 단백질을 신고해버려요. 이게 바로 사이토카인 폭풍입니다. 이제 따라오셨나요? 이야, 이형쌤 느낌 있어요 이제? 예. 그렇게 내가 따따부터 할 만하잖아. 이거 하나를 상하게 개념하니까 이 모든 게 내가 10시간을 풀어놓을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 갖고. 김보영 선생 좀 느낌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정치, 뭐 진보 보수 이런 거 할 것 없이 정치 문제도 이걸 공부해 보면요. 똑같습니다. 차라리 이걸 정확하게 공부해 보면 아, 우리가 이 정치 형태나 문화 형태나 사회가 왜 이렇게 되는가를 정확히 이해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자,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심각해진 문제가 이 선생님 잘 보세요. 지금부터 천만원짜리 이야기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전시인데 평상시에도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평소에 문제 생길게요. 요걸 요거 박힌 걸 미토콘드리아 DNA라 생각해 보세요. 따라서세요? 자, 이게 핵 DNA에 미토콘드리아 DNA가 90% 심어졌다는 이야기했죠. 심어졌는데 그럼 야들은 단백질을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메틸리제이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하하하. 안 이야, 됐을 것 같은데요. 노. 있을 것 같아요. 쏘리. 이게 맞아요. 야는 정상이에요. 음. 안 돼야 돼요. 메틸리제이션 되면 안 돼요. 음. 왜 그럴까요? 미토콘드리아에 주어야 되니까요. 줘야 되니까 맞아요. 음. 그래서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이해합니다. 잘 들으세요. 야들은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리고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이게 보통 바이러스하고 보통 박테리아하고 미토콘드리아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다른 박테리아도 심었어요. 근데 가들은 달라요. 가들은 만들어내면 냄새를 풍기고 야들은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미토콘드리아 심은 거는 20억 년 전에 심어갖고 우리하고 화합을 한 거예요. 완전히 우리 식구가 된 거예요. 음. 가들은 우리 아들보다도 더 우리한테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음. 따라오셨나요? 자, 여기서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가 내가 지금 한 며칠째 챗GPT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경쌤, 김문생, 내가 지금 지난번에 네 번째 강의 중에 저 훈련센터에서 세 번째 강의 했을 때 그 기억납니까? 뭘 했나 하면 숙신산 이야기했죠. 미토콘드리아 네. 숙신산이 그, 히마레이트로 갈 그렇지. 품안에도 때. 바뀌는 과정이 안 되면 음. 숙신산이 스피드 오버 돼 갖고 네. 빠져나오면 바로 저 혈관 안, 내피세포가 많이 만들어가고 그게 바로 암의 안, 그 안지오제네시스로 가고 혈관 생성으로 가고 또 숙신산이 빠져나와 갖고 누구한테 가요? 마크로파지한테 가면
인터루킨 1하고 인터루킨 6를 방출한다 그랬죠. 예, 그게 다시 예, 암세포로 예. 가서 그거 뭐랬죠? 하이폭시아하고 그다음에 하이폭시아 또 뭘? 엔도스. 그다음에 뭐죠? 글루콜리시스를 자극한다 그랬죠. 네. 잘 따라오세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게 바로 그게 저 호브 체인의 2번이잖아요. 호브 체인 2번의 그 효소가 단백질 서브 유니트가 몇 개예요? 그 서브 유니트가 4개예요. 근데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잖아요. 5번이 ATP 합성 효소고 2번이 석시네이트. 예. 잘 들으세요. 석시네이트 디하이드로게나즈. 좋아, 좋아요. 이거는 천만에서 요거만 따라오시면 생물학 다 보입니다. 어떻게 됐나 하면 미토콘드리아의 원래 DNA는 염기가 대략 10만 개인데 9만 개를 여기다 가서 바꿔요. 그 박았는 9만 개 염기는 기본이 전적으로 기능하는 단백질이 딱 한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어요. 호흡 효소만 만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호흡 효소가 1번부터 5번까지 있어요. 5번은 별도로 호흡 효소를 안 불러요. ATP 합성 효소로 불러요. 1번, 1번이 이름이 뭐예요? NADH 탈수소 ADC. 효소. 예, 2번이 뭐예요? 2번이 그 유비키틴, 아니, Q10, 바로 큐테. Q10하고 관계되는 그 서틀 있고, 3번이 뭐예요? 석시네이트. BC1 컴플렉스잖아. BC1. 예, 알죠? 4번이 뭐예요? 그 이러면 그 스톡홀름 옥시 누적 옥시 옥시다제. 알죠? 대충 그럼, 따라서 됐어요. 예. 잘 들었어요? 1번은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 5번까지가 다 뭐냐면 합작품입니다. 바로 미토콘드리아가 90% 이쪽에 심어준 요 우리 핵 DNA에서 1번 단백질 몇 개를 만들었냐면 암기하세요. 38개. 2번 단백질 몇 개 만들었냐면 4개. 적으세요. 3번 단백질 몇 개 만들었냐 하면 10개. 4번 단백질 몇 개 만들었냐 하면 10개. 5번 단백질 몇 개 만들었냐 하면 14개. 우리 포유동물인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는 잘 들었어요. 핵 DNA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원형의 DNA가 있잖아요. 됐죠? 16,500개의 원형의 DNA에서 만든 바로 호흡 체인에 들어가는 단백질이 1번이 몇 개냐면 7개. 그래서 1번은 몇 개냐 하면 7개 플러스 38개 하니까 45개 단백질 컴플렉스입니다. 1번이. 2번은 오직 핵에서밖에 안 만듭니다. 잘 따라오세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3번은 몇 개 만드냐면 미토콘드리아 DNA가 몇 개 만들어요? 바로 한 개 만듭니다. 그 다음에 4번 컴플렉스는 몇 개 만드냐면 3개를 만듭니다. 서브 유니트. 5번 ATP 합성해서는 몇 개 만드느냐 하면 2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70132 암기하셔야 돼요. 요것만 하면 이게 생명이 뭔지 압니다. 다 찍었어요. 빨리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떠세요? 자, 이경씨 잘 듣어요. 그 중에 가장 중에 맨 첫 번에 45개의 컴플렉스, 단백질 서브 유닛도 45니까 아미노산, 뭐 대략 하면 그래서 한 5천 개쯤 된다 합시다. 어마어마한 단백질입니다. 이만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에도 가기 전에 1시간 동안 채찌비한테 이 45개 서브 유닛 하나하나 다 물었습니다. 그 기원조차도. 원래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줌에 꼭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은 거의 전문가 수준 넘어서 갖고 채팅에 나온 정보 하나 그대로 다 알려줍니다. 내가 45개입니다. 그 45개 서브 유닛 하나하나에 대해서 기원이나 역할이 다 10초 만에 다 알려줍니다. 진짜 놀라시대요. 자, 잘 들었어요? 이 45개인데, 자, 이경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NADH 탈수소 효소 컴플렉스 넘버 1이 핵에서 만든 단백질 서브 유닛가 38개, 코아에 미토콘드리아가 만든 단백질이 7개, 요렇게 맞물려 있어요. 됐죠? 근데 야들이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계속 돌아다녀요. 잘 들었어요? 같이 이렇게 이게 합을 해야 돼요. 여기에 이게 아미노산이 잘 들었어요? 아미노산이 거의 수천, 3천 개쯤 된다 생각하세요. 여가 아미노산 1,000개쯤 된다 하세요. 그러면 요거 직접 만나는 이게 부딪히는 마찰하는 이 부분에 아미노산만 해도 한 100개쯤 될 거예요. 100개가 넘을 거예요. 잘 들었어요? 근데 이게 미케니컬하게 계속 이거 요동을 해야 돼요. 그럼 전자 두 개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알죠? 전자 두 개를 NAD. 그런데 이 효율이 잘 들었어요? 여기에 이 전체 아미노산이 만약에 10,000개를 합시다. 그 10,000개 중에 한 2, 30개만
조금 안 맞는 아미노산이 들어가면요, 효율이 10% 20% 떨어져요. 잘 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효율이 100% 작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화의 묘미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잘 들었어요? 이게 핵에서 만든, 핵 DNA가 만든 48개의 38개 아미노산하고 서브 유니트하고 미토콘드리아 7개의 서브 유니트가 원활하게 하모니를 잃고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는데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 이 단백질을 만드는 거에서 요 아미노산 서너 개 바뀔 수도 있겠죠. 돌연변이에 의해서. 그러면 요거에 나오는 요게 마찰력이 생겨요. 효율이 떨어져요. 떨어지면 잘 떨어져요.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여기서 결국은 이 자극해갖고 ATP를 만들죠. 따라오셨죠? 그 ATP 분자가 유전 물질이 되잖아요. 아데닌 들어가 있죠. 들어갔죠? 그 물질이 다시 핵으로 들어가요. 됐죠? 핵으로 들어가고 이걸 수억 년 단위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핵으로 들어가서 이게 삐걱거리는 아미노산 서열을 만드는 그 염기가 있으면 가들은 자손들을 많이 못 놓겠죠.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요거에 딱 맞는 아미노산을 코딩하는 염기만이 그쪽으로 있을 확률이 점점 높아지겠죠. 이 놀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의 이 묘미를 수억 년이 걸린 그 어마어마한 절차 탁마. 가슴 뭉클했어요. 이게 생명이었구나. 이게 생명이야. 울컥해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아미노산이 적어도 3,000개나 좀 된다 생각하세요. 여기에도 아미노산 1,000개예요. 그러면 이걸 유전자 코드에서 요 3,000개 같으면 핵 DNA에 9,000개의 아데닌 구아닌 팀인 9,000개예요. 그 다음에 요거에 1,000개 같으면 바로 미토콘드리아의 염기에 3,000개의 16,000개 중에 3,000개의 아데닌 구아닌 팀인이에요. 그거에 아데닌의 팀인 그 몇 개가 요거에 돌연변이가 일어나가 요게 끓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상황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반도에 상용한 모든 감기는 다 걸리고 조금만 하면 스트레스 받아갖고 우울증 걸리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오셨나요? 이제 그까지 갑니다, 과학이. 어떤 사람은 그런데 다 맞춰가고 막 온갖 것이 뭐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있고 베토벤 같은 사람 나올 수 있는 이유를 이제 이해한 거예요. 훈련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훈련을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거 조금 안 맞았어. 그러면 안 맞아갖고 이게 맞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요, 이게? ATP 생산을 가죠. 맞죠? 이경 쌤, 따라오셨나요? ATP를 만들죠. 네, 그러면 그 ATP도 유전 물질 아데닌이 되잖아요. 됐죠? 네, 그러면 그 네, 아데닌이든 구아닌, 시토신, 티민 다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죠. 그 만들 네. 때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럼 이 효율하고 관계 있다는 거예요. 뭐가?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만드는 그 네이트 자체가 이 돌아가는 효율하고 당연히 관계 있죠.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이게 뻑뻑거리면 잘 안 돌아가면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진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 안으로 들어가갖고 바로 DNA에 꼽히잖아요. 복제할 때, 전사할 때 꼽히잖아요. 그렇게 꼽혀갖고 다시 단백질을 만드는 그 단백질은 점점 불량품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걸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걸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감기 노선 걸리고 수명도 안 길고 그다음에 정신도 해가닥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떨어졌나요? 아주 단순하시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바로 핵 DNA하고 미토콘드리아 DNA의 20억 년에 가는 코이볼루션. 이거 갖고 내가 오늘 1시간을 패티비한테 대화를 했습니다. 핵 DNA하고 미토콘드리아 DNA의 20억 년에 걸친 코이볼루션, 공진화. 아, 전율을 해요. 왜 내가 다시 유전자 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는지 좀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게 다 허용이 돼요, 이제는. 모든 거 다 이야기해도 돼요. 되는데 이 모든 가지 수억 년에 걸친 무지한 어마어마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어떤 한쪽으로 쫙 방향성을 갖고 간다는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암은, 자, 그럼 잘 들었어요. 저 두 번째 할게요. 1번 컴플렉스는 이렇게 해서 코 이블레이션이 일어나는데, 2번 컴플렉스가 뭐예요? 바로 숙신일 디하이드레이트 그 단백질이잖아요. 가는 어디서 왔어요? 오직 핵에서밖에 안 왔죠. 그러면 야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따라오세요? 야는 독불장군이에요. 그리고 야는 어디서 왔는가 하면 바로 잘 보세요. 야는 TC 사이클에서 돌아가다가 미토콘드리아 매트릭스에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거 다 내막에 박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숙신을 디하이드레이트는 미토콘드리아 TC 사이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숙신산, 포말레이트산 4개를 해줘야 되잖아. 4개 하면서, 잘 들어서 4개 하면서 내막하고 충돌하는 과정이에요. 그렇나요? 그런데 내막에 있는 모든 효소는 어디서 왔어요? 핵에서 왔잖아요. 됐죠? 따라서 핵단백질이요. 핵단백질이기 때문에 대부분 핵단백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플렉스 넘버 2는 원래 독립적으로 핵에서 오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하고 관련 없어요. 야는. 이 관련 없음이 바로 암으로 연결돼 버린 거예요. 조절 안 하면 1,000만 원짜리. 아, 1,000만 원짜리. 암은 제어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 1번 컴플렉스나 3번, 4번처럼 미토콘드리아하고 핵이 연합을 해갖고 합작품이었다면 이 피드백이 이게 잘 원활하지 않으면 곧장 피드백이 돼가 그런 상태는 바로 제거가 돼요. 진화적으로 제거됐기 때문에 그거만 맞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병리적까지 안 가요. 그런데 2번 컴플렉스는 오직 핵에서밖에 안 와요. 미토콘드리아가 조율해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조율하는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날 보세요. 그 강의에 내가 그랬잖아요. 바로 숙신산이 어마어마하게 넘쳐난다 그랬잖아요. 제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음. 기억나죠? 예. 좀 따라오셨나요? 시기하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면 다 돼요. 다시 이걸 돌아올게요. 그래서 첫 개념 하나만 딱 하면 이제 어떤 것도 안 헷갈립니다. 아, 아. 자, 삶과 죽음은 뭐냐면 텔레미어 문제입니다. 텔레미어 문제 이야기할게요. 텔레미어는 뭐냐 하면요. 요 우리 간호사도 있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텔레미어 문제는 이렇게 돼갖고 우리는 끝이 있어요. 근데 끝이 있는데 이 끝은 이게 자꾸 헤어져 갖고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특별한 구조를 만들었어요. 끝을 요렇게 감아 놓은 거예요. 요렇게 매듭을 해준 거예요. 됐죠? 그죠? 셀트링 구조라 그래요. 이것도 내가 3년 전에 강의를 다 했어요. 찾아보면 분자식으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까지밖에 안 하는 거예요. 요 보호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됐어요. 자, 우리 몸을 모든 동물의 몸에 있는 체세포는 어떻게 된다면 요 끝에 누클레오타이드 TTAGG 기억나네. TTAGGG 요 6개 문자로 되어 있어요. 끝이 TTD, TT, TTG, AAA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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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죠? 기억나네. 그 6개 문자가 잘 들었어요? 그게 한 200번 반복이 돼 있어요. 그게 텔레미어예요. 예. 텔레미어는 DNA 끝이요. 됐죠? 그러면 텔레미어는 몇 개 있느냐? 자, 우리 약사 선생님 좀 물을게요. 김채영 선생, 우리 약사 선생. 텔레미어는 우리 인간 게놈에 몇 개 있어요? 유전자에. 텔레미어가 몇 개 있어요? 몇 개 부위에 있어요? 예, 부예요. 예. 자, 답을 좁은데, 이야기해 줄게요. 좁은데 양쪽 끝에. 자, 우리는 요렇게 된 게, 요렇게 된 게 23개가 있어요. 따라오셨죠? 그래서 곱하기. 요 한쪽은, 요 한쪽은 정자에서 왔고, 요 한쪽은 난자에서 왔어요. 예. 그래서 요 한쪽에 엄마하고 아버지한테서 온 요 각각이 결합해갖고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A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부분이 요 부분이면 엄마한테도 동일한 A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부분이 요 마성꼴로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돼서 요 두 개를 부른 이름이 뭐예요? 요 두 관계를 부른 이름을. 요걸 대립 유전자로 불러요. 어, 잘 들으세요? 요걸 대립, 자, 무슨 말이냐면, 16. 자, 정자하고 난자는 기본적으로 이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요. 따로 쓰세요. 요거 하나, 아버지는 요거 하나, 엄마는 요거 하나, 외가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N이 아니고 N 개체라 그래요.
따라오셨나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요. 그런데 이제 정자, 난자가 결합해가 수정란이 되면 요게 엄마에서 왔고 요거 아버지에서 와서 요렇게 된 게 하나가 생겨요. 그럼 우리 세포 내에 요렇게 된 게 몇 개냐 하면 요렇게 된 게 23개예요. 그래서 정확히 염색체 23개 뒤에 붙는 말이 있어요. 쌍이란 말이 붙어요. 그 쌍이란 말은 뭐냐 하면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렇게 두 개가 된 요게 하나의 쌍입니다. 90명. 그래서 23개의 상이라 부르고 각각은 요거 하는 엄마, 요거 하는 아버지한테 왔어요. 그러면 바로 텔레미어는 잘 들으세요. 텔레미어는 이렇게 된 개념이 아니고 텔레미어라는 개념은 요거 각각에 붙는 거예요. 요 끝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마다 있는데 끝이 이거 풀어졌잖아요. 끝이 요 엄마한테 쏜 거는 요거도 있고 요거도 있죠. 됐죠? 그다음 요거도 있고 요거도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 쌍에 네 개가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24 곱하기 23 곱하기 90명. 90 23 두 개. 곱하기 예, 4를 하면 돼요. 응. 됐죠? 92개인가 그래요. 따라오셨나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게 그래 이게 다르요 요렇게 했을 때 이빨이 몇 개라 그랬어요. 요게 23개일 경우에는 자, 다 달라요. 1번 염색체는 굉장히 길어요. 가장 긴 게 아마 1번 염색체인데 1번 염색체 내 기억으로는 만 1억. 1억 5천 개쯤 돼요. 그러면 가장 짧은 게 몇 개요? 23번째 염색체. 23번째 염색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잘 들으세요. XX하고 XY로 되어 있어요. 따라오시나요? 그게 가장 짧은 염색체예요. 가장 짧은 녀석이 XY 염색체인데 그거는 Y 염색체는 얼마냐 하면 한 5천만 개밖에 안 돼요. 이빨이. 됐어요?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냐 하면 텔레미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됐는데 요 끝에 있는데 자, 대림유전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한 개념입니다. 대림유전자가 ALLE라고 적는데 대림유전자 다시 할게요. 대립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 꼭 잊지 마세요. 여기 색깔이 다르면 좋은데 요거는 엄마한테서 왔고 요거는 아버지한테 왔어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이빨이 요거 있는 정보하고 요거 있는 정보에 딱 맞잖아요. 됐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요거에 헤모글로빈 자 우리 아들이 헤모글로빈이라 하면 그 단백질을 갖고 있다면 그게 아버지한테서 헤모글로빈 만드는 게 요거 있고 엄마한테서 헤모글로빈 만드는 게 요거 있어요. 그럼 거기 같은 위치에 있어요. 같은 위치란 말이 요거서 염기 1번이라면 요 50번째에서 60번째 사이에 있다면 요것도 50번째, 60번째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요 마주 보는 요걸 요 두 개를 대립 유전자라 그래요. 자, 요 굉장히 중요해. 왜 대립 유전자냐면 단백질은 동일한 단백질을 만들어요. 야가 만들든지 야가 만들든지 상관없어요. 왜 그럴까요? 요게 자크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있는 유전 정보가 요거 있는 상보적으로 같은 정보잖아요. 따라오셨나요? 자, 그런데 요게 똑같아요. 그런데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잘 들으세요. 두 개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별로 없잖아요. 엄마한테서 들어온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날 수도 있고 아버지한테 난 유전자에서 돌연변이가 날 수 있잖아. 요게 두 개 독립적이요. 독립적인데 돌연변이에서는 독립적인데 상보적이라는 거예요. 어렵다, 어렵다. 어이구 멀미난다. 그래서 이거는 작심하고 공부해야 돼. 그래서 유전학이라든지 이런 걸 함부로 책을 보지 말고 오늘 강의했듯이 요 하나하나를 5개념이 조금만 있으면 안 돼요. 들어가면 수백 페이지 1년 동안 다 5개념 번복이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하게 그 하나를 일주일 동안 생각해갖고 관문을 돌파하고 다음 넘어가면 그런 관문이 10개도 안 돼요. 그럼 다 이해해요. 다시 할게요. 이게 왜 요게 두 개 붙어 있나요? 먼저 물어야 돼요. 요게 아데닌이면 요게 티민이잖아요. 요게 구아닌이면 시토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있어도 A란 단백질을 만들고 요거 하나만 있어도 동일한 A란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러면 동일한 A를 단백질 만드는데 이게 두 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두 개 있느냐 이거요. 그래서 EN이라 불러요. 이, 이게 진짜 묘한 거예요. 공부를 하면 같은데 같이 않다는 말이에요. 무슨 불교 철학하는 이야기 같아. 불이요, 불이. 둘이 돼
어, 같되 다르지 않다. 다르되 같지 않다. 이런 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이게 무슨 현학적이고 무슨 추상적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구체적으로 꿰뚫어 봐야 생명이 뭔지 알아요. 다시 말하면, 자, 물어볼게요. 요게 아데닌이 있고 요게 티민이 있다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딱 아데닌은 반드시 티민하고 만나요. 그러면 아데닌이라는 거하고 티민은 달라요. 그런데 왜 같다고 하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요거에 아데닌이고 요거 티민이면 분리됐잖아요. 그러면 요거 아데닌이잖아요. 다음에 어디 요거 누굴 만나요? 오직 티민밖에 안 만나요. 됐죠? 그러면 요거 있는 아데닌은 오직 요 아데닌은 요거도 티민밖에 안 만나요. 그럼 요거 있는 구아닌 같으면 뭘 만나요? 구아닌 같으면 시토신밖에 안 만나요. 그럼 요거 있는 구아닌 같으면 요거는 시토신이요. 다시 말하면 요게 두 개의 정보인데 두 개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만 있어도 100%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두 개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생명의 본질에 관한 거예요. 이거 대답하기 쉽지 않아요. 왜 두 개 있어야 되는가 이야기 드릴게요. 그게 바로 DNA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DNA는, attention. DNA는 잘 듣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DNA가 아닙니다.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DNA는 단순하게 영원히 이렇게 있는 게 DNA입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김 의사한테. 영원히 이렇게 있으면 단백질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이런, 예. 열어야 되죠. 이렇게 하면 돼요. 열면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열면 위험하다. 이게 뭐예요? 닫으면 안전해.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게 정보예요. 정보는 바뀌면 안 돼요. 안전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열면, 잘 들었어요? 열면 만들어져. 단백질이 만들어져. 새끼를 만들어. 잘 들었어요? 그러나 열면, 잘 들었어요? 열면 죽어. 오마이사이즈. 그래서 내 생물학은 이 모순을 해결하는 생명은 모순이다. 열면 죽어. 닫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 그럼 생명이 아니야. 열면 죽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그렇지. 이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 유명한 베이지안 이론이에요. 왜 베이지안 이론이 혁명을 일으켰나? 생명은 조건부로 존재한다. 속명은 생명은 조건부로 존재한다. 그 조건이 뭔데? 그 조건을 브레인 과학에서는 맥락이라 불러요. 그 조건을 우리 사람 사이에서는 이야기라 불러요. 오직 조건 속에만 존재해요. 그걸 맥락이라 불러요. 브레인 과학은 오직 맥락뿐이요. 다시 하겠게요. 그래서 이 말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대칭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모두 여기서 왔어요. 그래서 자, 이제 DNA가 왜 동일한 정보인데 이거 여불로 에리즈들은 이걸 두 개를 만들었을까? 내가 설명해 줄게요. 두 개를 만들어야 입을 닫아요. 영원히 존재해요. 이게 바로 영원이에요. 시간이 흘러가지 않아요. 정보가 인출되지 않아요. 이게 원래 모습이에요. 이게 입자물학의 대칭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존재해야 돼요. 별과 지구와 사람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 열어야 돼요. 열면 존재하는데 존재는 존재는 반드시 사라져야 돼요. 열었기 때문에. 안 열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원래 DNA 이야기입니다. DNA 이야기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걸 수천 가지로 풀어 쓴 게 천편이다 생각적일 뿐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DNA는 잘 들으세요. DNA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직 조건만 맞을 때, 내가 자식을 만들어야 될 때, 새끼를 만들어야 될 때는 왕창 열어줘요. 하고 단백질 만드는 조건이 열면 이렇게 열어줘요. 요거에 천분을만 열어줘요. 열자마자 닫아줘야 돼요. 열자마자 닫아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걸 조건이라 불러요. 이걸 언어라 불러요. 이걸 사회라 불러요. 이걸 사랑이라 불러요.
자, 이제 DNA는 끝났어요. DNA 이거밖에 없어요. DNA는 원래 모습이 이거기. 왜 동일한 정보 두 개를 마련했느냐? 그 답은 뭐냐 하면 두 개야 돼야 입을 다 쓸 수가 있어서 그래요. 오직 두 개가 돼야 두 개이기 때문에 불이 다르지 않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따르셨나요? 왜 동일한 정보가 두 개가 돼야 되는가? 두 개가 돼야만이 상보적으로 입을 닫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이 목적 하나밖에 없어요. 요게 DNA 이야기요. 그러면 DNA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야기에 실제로 야는 그대로 있고 이거는 40억 년을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용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야의 분신을 만들어요. 야의 분신의 이름이 RNA예요. 자, 이제 RNA 이 책 이야기를 내가 설명할게요. 이 책 이야기 10분이면 끝나요. 저한테는. 이거 분신이에요. 10분 내에 끝낼게요. 오늘 내가 자, 박성희 선생님 오늘 잘 찍어야 돼요. 자, 오늘 강의 아주 좋아요. 난 딱 마음에 들어요. 요거를 살짝 풍겨라. 자, RNA 이야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DNA는 첫 번째 두 가지, 여는데 두 가지 조건밖에 없다는 거. 끝까지 열어. 이거는 자식을 만들 때. 됐죠? 요 한때밖에 없어요. 세포 분열할 때. 그때밖에 안 해요. 99% 시간 어떻게 하느냐면 잘 들었어요. 요거에 1000분의 1만 열어. 짠! 그리고 곧장 닫아요. 짠! 닫아요. 짠! 닫아요. 짠! 닫아요. 이제 아시겠죠? 이거는 닫는 게 원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유전 정보를 보관하는 거예요. 팔만대장경의 목판 인쇄 그대로예요. 천년이 지나도 안 바뀌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럼 RNA는 뭔가 이야기할게요. RNA는 뭐냐면 오직 이 전체 이야기할 때는 RNA가 안 나와요. 전체 분열할 때는 안 나와요. 오직 요거에서 1000분의 1을 열었을 때, 자, 엽니다. 요 1000분의 1 싹 열었어요. 싹 여는 순간 요걸, 요걸 짜르르 카피해요. 됐죠? 카피해갖고, 자, DNA, 오늘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DNA 본질은 이중나선이에요. 요거가 본질이 아니에요. DNA 본질은 딱 요거예요. 됐죠? 근데 RNA 본질은 잘 들었어요. RNA 본질은 이게 아니에요. RNA는 항상 입이 열어져 있어야 돼요. RNA는 잘 들었죠? 싱글 요게 본질이에요. 이제 됐나요? 자, 그게 왜 그렇게 되나 설명드릴게요. 그럼 이 책은 내가 1분 만에 끝내줄 수 있어요. RNA는 외가닥이에요. 딱 그것만 심으면 돼요. 이중 가닥 RNA는 거의 없어요. 1%도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중 가닥 또 한 가지 할게요. 요 단일 가닥 DNA가 있긴 해요.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데 좀 많은 경우는 있어요. 이중 가닥 DNA가 이렇게 있으면 요걸 토막을 내 갖고 요 잘라 갖고 이중 가닥이 토막이 난 상태로 세포질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지난 마지막 시간에 내가 강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비상사태요. 따라오셨나요? 비상사태요. 이런 경우는 몇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바이러스 쳐들어왔고 다른 병균이 쳐들어왔거나 DNA가 폭발했거나 이런 경우밖에 없어요. 이건 비상사태라 해갖고 세포질 내에 모든 경찰들이 야단나는 거예요. 그걸 뭐죠? 가스 스팅 기억납니까? C 가스 스팅 기억나요? 그거 내가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할게요. 다음 주에. 자, 그래서 DNA는 이 홀 세트 요게 본질이고 RNA는 자 끊겼어요. RNA는 자 이게 RNA 할 때 RNA 본질은 항상 외가닥이다. 자 외가닥인데 이 RNA 외가닥 종류가 10종류가 넘어요. 자 지금 떠오르십니다. 빨리 하겠게요. 기본적으로 RNA 외가닥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펑션은 요게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됐죠? 이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해봤더니 tRNA라는 게 있어요. RNA 외가닥 중에 잘 들었어요. 요 이빨이 몇 개냐 하면 tRNA 이빨이 몇 개? 72개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안개두세요. 요 이빨이 72개로 이렇게 딱 이렇게 잘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거지. 72개 이빨로 갖고 자 RNA는 뭐냐면 화물 트럭이요. 아미노산을 실어가는 화물 트럭일 뿐이에요. 요렇게 만든 거예요. 잘 들었어요? 요렇게 만든 요 이빨 세 개가 나오잖아요. 요 이빨 세 개. 요 이빨 세 개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당되는 아미노산이 자, 요게 만약에 글리신, 글루탐산, 그 아미노산이라면 요거에 이빨 세 개가 딱 지정하는 그 아미노산이 요거다 함을 이렇게 싣고 가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 tRNA 끝났고. 근데 이 책에서 주제는 뭐냐면, 이 사람 노벨상 받은 거는 뭐냐면, 요거 RNA가 한 200개 정도 잘라져요. 이빨이. 근데 야들은 잘 들었어요. 이빨이 잘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게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 아니고 뭐예요? 우라실이잖아. 그래서 분자식을 써보라는 거예요. 분자식을 써보면 야들이 전기를 떼요. 됐죠? 그러면 자, 전기를 떼기 때문에 야들이 어떻게 되면, 올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뭐죠? 이걸 뭐라 그래요? 입체 구조를 가졌다 그랬죠? 입체 구조를 갖기 때문에 잘 들었어요.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올랑해지가 요렇게 쭈르륵 말려 들어간 거예요. 그걸 부피를 갖게 된 거예요. RNA가. 됐죠? 자, 그러면 요거다가 단백질이 요 RNA에다가 단백질이 한 30개, 50개 정도 붙으면 이건 뭐라 그래요? 리보솜. 그렇죠. 이게 리보솜이에요. RNA. 됐죠? 그 다음에 이게 이 책에서는 리보솜도 그 예인데 요렇게 해갖고 여러 가지 수천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몇 년 전에 강의 다 했어요. 요렇게 RNA가 요렇게 꼴랑 해갖고 요 입체 구조 요 있잖아. 요게 열쇠처럼 돼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다른 단백질이 요렇게 요게 다른 단백질이라면 요 와갖고 요 이빨 구멍에 딱 들어가고 이거 문을 여는 거예요. 됐죠? 요것도 단백질이고 요거는 뭐예요? 단백질이 아니잖아. 근데 자물통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야가 아니 보세요. 요게 요렇게 해갖고 요게 RNA가 요렇게 해갖고 뭘 하느냐면 여기에 어떤 단백질이 딱 들어오니까 요 딱 들어가니까 얘가 으쌰으쌰 해갖고 으쌰으쌰 해갖고 킥 해갖고 이걸 탁 불어버려요. 잘라버려요. 이 단백질을. 그럼 이게 무슨 작용이죠? 인터페어. 아니 이거 효소지. 알려주죠. 알았습니다. 바로 이게 뭐였어요? 네. RNA잖아. 예. RNA가 효소 작용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외가닥이니까 철사토막이니까 음. 꿀렁꿀렁하게 이렇게 되니까 입체 구조를 만드니까 이거 갖고 망치 역할을 했다가 그 다음에 가위 역할을 했다가 그 다음에 악교풀 역할을 했다가 온갖 역할을 하는 게 얘들이.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리보자인. 리보자임. 바로 오늘 이 책 강의 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줄게요. 자, 우리 박자세원들 제발 잊지 마세요. DNA 원래 모습은 열마 안 돼. 이게 DNA예요. 열마 안 돼. 열마 안 돼. 단 진핵세포는 그래요. 박테리아는 무조건 열어요. 야들은 아주 해퍼요. 무조건 열어요. 열고 열면 열어지면 요 돌연변이 생기겠죠. 잘 따랐어요. 자크가 잠긴 상태는 돌연변이가 안 생겨요. 10억 년이 지나 돌연변이 안 생겨요. 노출이 안 됐는데 따라오셨나요? 열면 위험해요. 열면 빨리 열어갖고 빨리 닫은 이유가 뭐냐면 빨리 단백질 만들고 닫아야 돼요. 이빨 열어놓으면 이빨 빠져요. 됐죠? 이빨 변형돼요. 닫으면 영원히 그대로 있어요. 이제 이해하셨나요?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돌연변이가 핵보다 거의 1000배 이상 많이 일어나요. 100배에서 1000배 가속 돌연변이 일어나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야들은 자 미토콘드리아 DNA는 어떻게 생겼나 하면 원형으로 생겼어요. 자, 원형으로 생겼는데 어떻게 하는 거 보여줄게요. 야들이 이렇게 잘라요. 하나를. 이중 가닥을 이중 링을 이렇게 돼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DNA는 이중 링으로 돼 있어요. 됐죠? 이렇게 이중 링으로 돼 있는데 그게 헤비 체인, 라이트 체인으로 불러요. 이쪽 가닥을 딱 자르면 하나가 자 이게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굉장히 중요해요. 야들도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미토콘드리아 DNA입니다. 보통 또 이렇게 돼 있다가 야들은 이렇게 문을 열어요. 열면 한 가닥이 이렇게 벌려지죠. 잘 들었어요. 기분세 열렸죠. 열리면 리보솜이 열린데 리보솜이 갖다 붙어 이렇게. 핵이 없잖아 야들은. 됐죠? 미토콘드리아는. 그러니까 열린 상태에서 여기에 염주알처럼 오뚜기가 수십 마리 오뚜기가 붙어요. 요거 다닥 붙어갖고 여기서부터 그냥 단백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DNA니까 RNA를 만들어요. RNA 만드는 거하고 단백질 만드는 거 아직 분리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RNA 만들 때는 핵 속에서 만들어지죠. 단백질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세포질에서 만들어지죠. 미토콘드리아는 핵이 없잖아. 핵이 없기 때문에 세포질하고 핵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야들은 뭐냐면 전사하고 번역이 동시에 일어나요. 들으셨나요? 그리고 위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야들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노출이 되어 있어요. 주로. 그러니까 야들은 이게 돌연변이가 우리 DNA는 항상 점잡혀 이렇게 있죠. 필요할 때만 살짝 열죠. 야들은 본질적으로 열어요. 항상 열어요. 열어갖고 이 전체가 이게 전체가 다 10만 개가 다 복사되는 시간이 얼마냐면 20분 정도예요. 그래서 박테리아가 20분마다 분열합니다. 따라오셨나요? 그래서 박테리아가 지구를 뒤덮는 겁니다. 그 대신 야들은 빨리 새끼를 낳는 대신 단점이 뭐냐면 이게 항상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게 돌연변이가 우리 핵보다 100배에서 1000배 정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기억납니까? 네안데르탈 유전자 누구죠? 그 책 이야기했을 때 해보. 페보가 왜 미토콘드리아 DNA를 주목했느냐 하면 핵 DNA가 돌연변이라면 10,000년 걸리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미토콘드리아 돌연변이는 이게 핵 DNA 100배 이상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또 하나의 미토콘드리아 DNA는 미토콘드리아 안에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수십 개가 있어요. 따라오세요? 우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야가 수십 개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수십 개가 있기 때문에 이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 돌연변이가 수천 년 만에 돌연변이가 막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추적하는데 가장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년에 하나 돌연변이 이 32억 개에서 몇 개 찾아내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미토콘드리아는 이 전체가 16,000개밖에 없는데다 돌연변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의 역사 30만 년 동안에 돌연변이 추적한 걸 다 추적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어떻게 확산되는까지 다 밝혀낸 거예요. 알았나요? 오늘 많이 연결됩니다. 자, 다시 할게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더블 스트랜드 RNA인데 DNA인데 원형으로 된 게놈을 갖고 있고 우리 핵에는 모든 진핵세포의 핵에는 요게 DNA예요. 요것만 기억하세요. DNA는 열면 안 돼요. 열어야 되는데 꼭 필요한 때만 연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위험해서 그런 거예요. 열었다면 요 돌연변이 생기면 단백질이 불량품이 생겨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때만 여는 거예요. 꼭 필요한 때만 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현상은 타이밍이 운명이에요. 분자 레벨에 갔어도 이 말이 맞아요. 타이밍 못 맞추면 다 망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게 DNA, 이게 RNA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어떤 점에서 야는 영원히 유전 정보를 보관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여는 쪽으로 진화했고 야는 이중가닥이 아니요. 이중가닥은 존재하지 않아요. 야는 오직 외가닥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 외가닥이기 때문에 이 전기가 띈 게 노출이 돼 있어요.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정전기 힘으로 야가 입체적으로 구조를 갖게 돼요. 따라섰나요? 구조를 갖기 때문에 효소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그리고 야는 효소작용을 넘어서 갖고 생물학의 내용의 거의 한 80%는 야 이야기입니다. 잘 됐어요? 이게 DNA가 왜 RNA로 바뀌느냐 하면 이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한 펑션이 야가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야가 단백질을 만드는 게 아니고 DNA가 단백질을 만드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DNA의 정보를 카피했는 RNA 외가닥이 단백질을 만들어요. 됐죠? 그리고 이 단백질은 30%가 불량품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에서도. 그래서 그건 이제 그다음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예요. 그래요. 대충 마무리할게요. 자, 됐어요. 나 마무리. 자, 마무리 멘트 할게요. DNA는 열면 죽어. 닫으면 아무 일도 없어. 이게 본질이요. 이걸 정보라 그래요. RNA는 무조건 열린 상태밖에 없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거의 다 보입니다. 자, 강의 마무리. 수고했습니다.